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9월 1일 주간경제부동산입니다. 휴일 잘 쉬셨는지요? 조금 있으면 이제 내일 아침인데, 추석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 좀 만나시는 또 행복한 명절이 오는데, 이번 주도 행복하게 지내시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미국이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안 남았는데, 제가 첫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 경제 침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썼죠?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해서 저번 주에도 제가 그 해외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짧은 경제 지식이지만 이게 더 이상 버틴다는 것 뭐라고 표현할까? 벌써 미국의 그 시장은 실제로 지표나 이런 것도 잘 나오는데 거짓말같이 경제 침체라고 다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 제가 볼 때 올 것 같습니다. 빠르면 음, 대선 이후에 바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업 동향인데요. 소비가 계속 둔화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번 달까지 소비가 둔화되는 현상이 벌어지면 1년 내내 이게 소비가 정체가 된 거거든요. 거의.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가계부채 문제가 드디어 가시화되기 시작한다. 내수 둔화와 자영업자분들한테 힘든 시간을 정부가 너무 방치하고 있었다. 그놈의 그 건설회사 지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하질 않았죠. 제대로. 하는 척은 했죠,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의 거래량이 감소를 했는데요. 일부 도지역, 도단위들은 전북, 경북 이런 데들은 조금 강세를 좀 띠고 있습니다. 나머지 서울, 수도권, 광역시 할 것 없이 다 거래량 감소했습니다. 다만 몇 개, 한두 개 지역은 아직은 강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서울이 이제 이렇게 확연하게 감소되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 여파가 다시 광역시와 지방으로 또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계부채 급중에 정부 화들짝 이렇게 썼죠. 그리고 결정적인 전세 대출이 있습니다.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우리 구독자분이 좀 해석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바로 내일 제가 이 해석한 내용들을 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넣긴 그렇고요. 전세 대출의 그 중요성과 또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금 이제 지금 칼을 좀 뽑았는데 양심이 있는 어떤 행동을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급증에 정부 화들짝. 가계부채 심각하죠, 여러분.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 경기 이미 침체 중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제가 본 바에 하면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모든 이 부동산, 뭐 대출 이런 부분이 70% 정도 감소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묘하게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죠. 미국 현지 분들이 이상하게 지표는 좋은 걸로 나와가지고 다들 그 시민들이 와 갸우뚱한답니다. 그런 부분이 최근에 그 고용 뭐 데이터 이렇게 조금 미스난 거 있잖아요. 그것이 조작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대선을 앞두고 경기가 안 좋으면 대선 후보에서 그 집권당에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건 뭐냐면 10년물, 2년물 금리 그러니까 장기, 단기 금리 역전차가 나면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하고 역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10년물하고 3개월물, 그리고 10년물하고 빨간 선이 2년물짜리입니다. 이 차이가 단기 금리가 더 높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역전이 되면 원래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역전이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막대기가 생겨요. 막대기가 다 뭐냐면 경제 위기나 경제 침체기였습니다. 2008년이고요. 2001년 IT 버블이고 5.1 버블 터질 때 이때고 이거 보시면 어때요? 딱 요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빠지고 나서 바로 있을 때도 있고 빠지고 나서 조금 한 6개월 있다가 빠지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빠지고 나서 이것도 한 6개월 만에 이거 빠지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그래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반 뒤에 나타난다 그래요. 뭐가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하고 나면 다시 회복하면서 정상으로 돌아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이 10년물하고 2년물의 역전차는 지금 거의 다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과 시장에서 느끼는 것과
데이터도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3개월물과 영점차도 이게 같이 올라와서 여기서 뚫으면 이 뒤로 지금 오랫동안 지금 없었기 때문에 여기 잠깐 있었죠.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세게 올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대선 이후 그리고 느려서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이 좀 침체나 이런 현상들이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좀 대비해서 여러분이 시장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도 물론 영향이 큽니다. 금리 인하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리 인하한다고 모르는데 왜 금리 인하죠?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죠. 그 코로나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모습의 시장이 보일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산업활동 동향지수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어때요? 이 생산에서 여기 보시면 반도체하고 이게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그죠? 보험이. 그리고 결정적인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소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저번 달 잠깐 반짝했다가 그 저번 달도 하락하고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기 반짝했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서 좀 많이 기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2월도 그렇고 또 4월도 그렇고 5월도 그렇고 6월 반짝했다가 7월에 좀 많이 빠졌어요. 8월이 이제 문제인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산업 전체적인 전산업이 파란색인데요. 이 좀처럼 상승세가 없고 도리어 마이너스 0.3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게 경제 체력이 조금 예전 같지 않구나는 분명히 아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되면 분명히 부담되는 것은 뭐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이런 걸 이제 정부도 느꼈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제 좀 대책들 나온 것 같은데 부동산이 이제 문제죠. 다 그냥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 현상이 이제 내수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제 직접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판매가 모두 감소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준내구재는 이제 오락침이 뭐 운동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뭐랄까요 경기장 간다는 이런 것들이고 내구재는 이제 승용차 같은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감소했어요. 그럼 이제 소비에 좀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볼 때 이제 한국 경제가 회복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하는 이렇게 썼어요. 기업 심리나 경제 심리가 모두 낮아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제 심리지수 하늘에서 발표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좀 다운되고 올라가는 것 같다가 또 다운됐습니다. 이게 좀처럼 못 올라가고 있죠? 2020년 코로나 때보다 못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뭔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수치를 보면 97입니다. 여러분. 97. 이게 100이 돼야 평균 유지하는 건데 계속 밑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경제 심리 지수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전 산업의 이제 사장님들의 어떤 심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많이 꺾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뭘 나타낼까요? 지금 기업체 사장님들이 느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재고 지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생산자 물가 주세요. 여기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힌 것 같지만 2024년 들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미 3%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행적이잖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이게 또 오른다는 얘기죠. 우리 저 소비자 물가도. 이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이창용 총재가 요새 막 부동산의 문제를 막 지적하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더 이상 자시하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정부도. 자, 그래서 한국 경제 회복 쉽지 않아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ABC 리포트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BC카드사에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BC카드 쓰는 분들한테 이 데이터를 총괄해가지고 카드니까 뭐 투명하잖아요. 데이터가.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매달. 그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전년 대비 마이너스 5.4%예요. 이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교통 0.1 올랐어요. 마이너스 8.7 레저는 이 휴가철이 꼈음에도 불구하고 7월 달이면 휴가 좀 가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 마이너스 3.1, 뭐 마이너스 10.9, 13.5. 좀 크죠. 작년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주요 분야 7월 매출 전년 동월 대비 5% 감소.
이게 많이 감소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M2는 늘어났는데 소비가 안 늘어요. 좀 묘한 일입니다. 통화량은 좀 늘었거든요. 담보대출 막 이런 거 받으면서 문성미 온라인 쇼핑 매출 좀 낮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기호성이 이제 먼저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이제 필수적인 것도 감소하는 상황이 오는데 여기 기호 펜 매출 감소가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게 끝나야 한번 조정이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좀 2, 3년 후에 좀 보합이거나 상승장으로 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인위적으로 너무 부양하다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거래량 이제 들어가 볼게요. 8월 거래량 전국적으로 감소 제가 써놨잖아요. 이게 현재 데이터입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좀 없어질게요, 여러분. 이 보시면 그 영권 시절에 왼쪽에 보이는 게 영권 시절이고요. 우리 이렇게 보시면 좀 회복하다 2023년도 1월에 여기서 이제 대책을 발표하니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다시 이제 꺾였어요. 힘 못 쓰고. 그랬다가 다시 또 신생아론 하고 정책 대출금 있으니까 이번에 여기까지 쳤어요. 쳤는데 오늘 거래량으로 보시면 전국은 한 50% 조금 넘고요. 오늘이 9월 1일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이제 3,128건인데 1,817건. 이거는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은 워낙 조정을 많이 받았어 가지고 강세 바람이 8월까지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이제 서울인데요. 서울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8,500건 이 중에서 뭐 취소나 그 매입주택 빼면은 한 8,200, 300건을 줄 텐데 그래도 8,000을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9월 1일자 현재 3,000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 6,000대에서 끝이거든요. 감소하는 거죠. 더 줄 수도 있고 조금 늘 수도 있는데 7,000은 죽어도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8월까지가 이 정책금리를 쓸 수 있는 DSR 적용이 안 되니까 막빠지게 막뭐 달라붙은 어떤 영끌들이 있다라면 2030이 많다라면 이게 뭐 7천도 가겠지만 제가 볼 때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두 배를 곱해도 6천 나오잖아요. 그냥 6,500건, 5,500건 사이에서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러면 2, 3천 건 준 거거든요. 거래량이.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 5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더 증가하는 건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잠정기를 들어가면서 조정장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6, 7월 봤었는데 8월 돼서야 이제 조금 그 모습이 나타나네요, 여러분. 자, 다음 그림은 이제 아파트 거래량 추이인데요. 아까 그 수치를 두 배를 적용해 봤습니다. 보통 이제 1.8배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8월에 계약한 거를 나머지 9월 달 안에 다 신고하는데 아직 27, 8일 남았잖아요. 근데 일단 추석이 또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최고치고 최소치로 따지면 여기서 2, 30% 빠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좀 늘어나는데 이게 어디서 늘어나는 거냐면 도 단위에서 지금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도 단위. 그리고 광역시나 이 서울 수도권은 다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는 그나마 유지하려는 모습을 두 배를 적용했을 때 1.8을 하면 이제 꺾이는 거죠. 더 치지 못하고 마지막 불꽃놀이가 일단 정지되는 것 같은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자, 서울이 이제 많이 꺾였죠. 서울이 2.0을 곱한 거예요. 예정치에다가. 현재 수치에 2.0을 곱하면 6,400건 나오거든요. 그러면 8,500건, 2,000건 차이 나는데 이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정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9월 다음 주 정도면 색깔이 확연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리고 인천은 워낙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요번 달도 저번 달 같이 거래량이 좀 받쳐줄 것 같습니다. 인천은. 그래서 인천은 제가 볼 때 따라가서 소득이 뭐 안전한 분들은 부담 가능한 분들은 따라가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9월 1일이면 이제 DSR 적용이 되면 조정 하방 압력이 있거든요. 그때 좀 지나서 연말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그렇고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거래량 이제 전국적으로 감소한다는데 이제 주요 시입니다. 이건 주요 시. 요즘 핫하게 자꾸 언론에 나오는 것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여러분?
과천 꺾였습니다. 완전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보면은 예전 거래량의 50에서 60%, 조금은 30%, 서울이 이제 30, 40% 정도인데 여기는 다 마이너스 70%대입니다. 지금 오늘 날짜로. 그래서 과천, 광명, 분당, 김포, 김포 좀 낮죠. 화성은 아직도 조금 매수 세력이 좀 남아 있는데 그래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화성은 거래량 이번 달도 좀 받칠 것 같고요. 하남시도 아마 꺾일 겁니다. 마이너스 65%인 걸 계산하면은 여기다 두 배를 곱해도 500건인데 두 배는 안 나오고 1.8배 곱하면은 400건으로 줄거든요. 매물이 그렇게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남시 매물이 좀 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 여기 된 것들은 뭐 과천, 강명 뭐 피크 친다는데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 세종시는 그동안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50%에 가깝죠. 60%, 70%. 이거는 전달을 넘어설 겁니다. 이게 이제 8월 달 거래량인데 마지막에 붙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내렸으니까 세종시는 조금 회복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한은 총재가 이제 9월 1일 DSR 시행한다고 뭐 이제 다 공연하게 다 됐죠. 여기서 더 미루면 이거 원래 7월 1일인데 그때 했으면은 7월 1일부터 안정됐을 텐데 쓸데없이 이상한 저 최상목 이 양반이 쓸데없이 두 달을 늘려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그쵸? 과열되다 보니까 뒤늦게 그냥 가계부채 심각성을 알아가지고 소비가 계속 감소하니까요. 문제가 커지니까 이창용 총재가 그나마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할 대로 하지 7월 1일부터 왜 9월로 밀어가지고 쓸데없는 불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복형 금감위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전세대출 개념을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어요. 발표는 안 했는데 이미 내부에서 제가 볼 때 신랄하게 이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금융위원회 회의할 때 한 몇 분이 강력하게 전세대출 이제 이러면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금융당국자나 정부당국자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추석 끝나면 제가 말씀드렸던 카페 열 건데요. 그때 좀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창용 총재의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분위기 시장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영끌적의 경고 이거 작년에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또 했어요. 재방송을. 근데 이거 엊그제 한 거예요. 8월 22일 날. 여기서 집값 빠르게 오를 거라 기대 마라. 그리고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정부 공급 수요 양측면서 대비책. 이 언급을 했거든요.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도 더 이상 방치 안 하겠다는 모습을 보였겠죠. 물론 그것도 액션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도 사전 청약 폐지하는 거 보니까 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고 3기 신도시도 분양을 자꾸 미루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용 총재가 좀 칼을 뽑았어요. 제가 보니까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일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 얘기의 뜻을 보면 부동산 부채 악순환에 경각심 줄여 금리 동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입시 경쟁에 강남 부동산 불패 고차.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이걸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고 여러 개가 나왔는데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특히 서울 수도권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어필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 안 고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지방의 비례제를 얘기했는데 학교를 옮긴다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옮길 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도. 서울이 너무 비대해졌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보면 조선경제였는데요. 가계부채, 부동산 구조적 문제, 성찰이 부족하다. 아예 뭐 지금 연타로 지금 이창용 총재가 얘기하고 있어요. 화가 난 것 같고 이제야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어져야 대한민국이 이 부동산 거품이 좀 해결되고 잠깐은 고통스럽지만 청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박탈감 안 느끼고 희망을 갖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이거 이미 딱 지적한 거예요.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같은 구조적 문제, 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 누구 보고 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금융당국하고 기재부, 이거 정책하는 국토부 다
싸잡아서 비판한 거예요. 이창호 총재가 오랜만에. 이 총재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조금만 충격만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됐는가 하는 문제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투기꾼 세력이 있으니까요. 갭 투기하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집값이 소득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좋아지면서 올라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인위적으로 가게 대출로 이거 쌓은 주택 가격이잖아요. 지금 현재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시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을 확 찔렀습니다. 드디어 여기가 어느 기폭제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 이 얘기를 만약에 하는 총재가 계속 던지게 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언론에다가 회의 속상에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까지 연기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현상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해가지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바로 올리고 요점 정리를 말씀드리면 이제 그 불장처럼 타오르던 서울시장도 꺾였고 지방도 그걸 따라서 계속 지지부진하다 따라 붙었는데 그러면 이제 9월이 되게 중요하죠. 9월은 제가 볼 때 이미 시장에 들리는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현저히 6월, 5월, 6월, 7월 초보다 찾아오는 손님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타나냐면 매물이 다시 조금 늘기 시작해요. 8만 5천 건까지 찍었던 게 매물 감추기로 해가지고 7만 8천 건까지 떨어졌어요. 6월, 7월에. 이게 다시 8만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9월 달에 강동구 3,000세대, 11월 되면 빠르면 둔촌주공 12,000세대 나오거든요. 큰 단지들이. 이것이 과연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미리 전세 대출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신규 입주할 때 전세를 맞춰 잔금 맞추는 거를 일단 막겠다는 겁니다. 그게 조건부 전세 대출을 중지하겠다는 얘기를 던졌어요. 그래서 지금 둔촌주공 분양받으신 분들 조금 머리 아프실 거예요. 어떻게든 그걸 잘 맞춰야 되는데 좀 신규 입주 아파트는 전세를 확실히 노는데 좀 문제가 발생했다 저는 봐요. 특히 다주택자들이 분양권 사가지고 입주하는 아파트 있잖아요. 이쪽들도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그분이 하겠다고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언지를 던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쩌면 급변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퍼펙트하진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반기 특히 9월 이후부터 분명히 시장은 조정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일 거다. 여기에다 결정적으로 뭐죠, 여러분? 11월 대선 분위기 갈 때 미국의 경제에 대한 이슈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조금 심리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고점에서 100%뭐 신고가하고 뭐 꼭지된 거 이런 것들은 지금 따라갈 때가 아닙니다. 좀 지켜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조금이라도 싸게 차익이 있다면 파시는 게 저는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욕심도 너무 내지 말고 무리하게 또 자기 소득 범위를 넘어서서 집을 사지도 말고 소득이 충분하다라면 좀 조정된 지역들은 사셔도 크게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번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뭐 공급을 확대하겠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또 이거 액션하고 또 하면 이거 정말 국민 기반 행위인데 그게 만약에 분양가가 시세 대비 80%, 85%에 나오면 시장은 차분하게 연착륙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행복하시고 또 이제 선선한 가을이 되니까 몸 잘 추스리고 명절 잘 마치고 스케줄 잘 잡으시고 좀 마음 편하게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냐 그랬잖아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데가 80%, 90%입니다. 서울 강남에서도 신규 대단지에 가까운 10년 이하 신축 단지들만 전고점을 찍거나 뭐 조금 돌파하거나 95% 수준까지 갔지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보셔도 크게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요번에도 또 막 20, 30% 떨어진 지역이 아직도 회복 못했다라면 머리 아프시고 그러면 자기 소득이 충분히 된다라면 그거는 사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방송은 이렇게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고요. 말씀드린 대로 내일 모레 정도에 저번에 제가 하나 더 올린다는데 못 올렸는데 같이 좀 해가지고 전세 대출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시장에 앞으로 영향을 미칠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